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센드 연구라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없는 고령군에서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렸었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도 뉴잉글랜드 저널에 발표된 내용인데,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당뇨병 환자 7,740명, 대조군 7,7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스피린을 쓴 군, 안 쓴 군 해가지고 추적을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아스피린 쓴 군에서는 안 쓴 군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한 12% 상대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약간 있었는데 그 약간에 있는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나게 큰 부작용, 출혈이죠. 주요 기관의 출혈이 자그마치 30% 가까이 증가됐기 때문에 고령군에서는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다.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연구들이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바람에 아예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미국의 이제 질병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 USPSTF라고 아주 긴 이름을 가진 그 기관에서 정식으로 공고문을 냈어요.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심혈관 질환의 1차 예방 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 즉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100ml짜리 조그만 아스피린 있죠. 그걸 시작하지 말아라 라고 정식으로 권고했어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후속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연구는 이제 아스프리 연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2차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역시 아스피린을 갖다가 매일 복용하면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출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혈의 위험이 20%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빈혈이라고 그러면 빈혈이 생긴다 그러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위장관에서 출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몸에서 많은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 혈액 손실이 있기 때문에 빈혈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 밝힌 거는 그 눈에 띄는 커다란 그 출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혈이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한 연구를 보면은 고령자를 19,000명 정도를 이제 리크루트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당연히 심혈관 질환도 없고 치매도 없고 특별한 장애도 없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대상으로 해서 한 군에서는 아스피린 100mg을 투여했고, 한 그룹에서는 플라시보, 위약이죠. 밀가루를 갖다가 모르게 배정을 해가지고 이제 복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빈혈은 생기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몸에 철분 제제는 그 성분이 어떤지를 갖다 쭉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역시 예상한 것과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의 발생은 확실히 아스피린군에서 많았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퍼스니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통계적으로 약간 워낙 이제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기법을 이용해요. 천인년 퍼스니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해서 이제 그 같은 조건으로 두 군을 비교해 봤더니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에서는 51.2, 그 다음에 위약 플라시보 복용한 군에서는 42.9.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역시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빈혈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 빈혈이 생기는 것도 언제 생기는가? 5년 이내에 생기는 그 빈혈의 발생 확률을 봤더니 23%, 23.5%, 20.2, 20.3%로 해가지고 아스피린군의 빈혈 발생 위험성은 위약군에 비해서 1.2배 정도 높았어요. 확실히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빈혈이 잘 생긴다. 근데 이건 또 어떤 차이냐면은 출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역시 빈혈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근데 혈액 검사 해봤더니 페리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쉽게 얘기하면 몸에 이제 철분
철 성분이 이제 얼마나 보는 그 몇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페리틴이 나오는 게. 페리틴이 떨어지는 것도 보니까 아스피린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1.5%가 더 컸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철분이 모자란 일도 잘생기고 빈혈도 잘생기고 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출혈, 뇌출혈이든지 위장관 출혈이 있는 그 주요 기관의 출혈 발생은 과거에 그 연구했던 소견하고 거의 같아요. 8.6 대 6.2니까 위험성이 1.38배, 한 1.4배 정도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군에서는 출혈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다른 연구에서 이미 다 밝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확인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장관 출혈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 그 중요 기관에서 출혈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혈 발생이 아스피린 복용한 거라도 많다는 거죠. 아마도 이게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빈혈이 생겼느냐? 추측하건대 눈에 보이는 출혈이 아닌 작은 출혈들, 사실 조그만 출혈이 있다가 흡수돼서 호전되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 기록이 잘 남지도 않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작은 출혈이 계속 반복되면서 혈액이 조금 손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구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아직까지 권고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고령자에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사용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확인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스피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출혈이 없더라도 빈혈을 정기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로 인해서 빈혈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둬라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스피린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